확진자 3월 이후 최대치 찍었죠. 300명 조금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전에도 제가 계속 경고를 했었죠. 돌아다니지 말아라 할 때도 꼭 반복구하는 인간들이 있었고, 위험한 지역들 가지 말아라, 특히 사람들 많이 모이는 지역들 조심해라 라고 하는데 막 집회를 하고 크게 터졌었죠. 거기서 안이한 인식으로 인해서 크게 터지게 된 거죠. 지금 질병 상황이랑 함께 2차 팬데믹 거의 왔다고 보이니까 그런 내용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정도 전에 2차 팬데믹 경제 대충경 올 것이다 예상했었죠. 당시에만 해도 다시 올까라고 하는데 안 올 것처럼 이야기했었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 업종 타격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약화해라, 이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2차 팬데믹 거의 이미 시작했다 라고 하면서 데이터를 보고 있죠. 세계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처 빨리 해가지고 뚝 떨어졌었죠. 3월 중순 이후에는 줄어들고 있었는데 최근에 6일 연속 100명이 넘었고 297명으로 거의 300명이죠. 3월 8일 이후로 최대 확진자를 기록했다. 굉장히 위험하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방역이 잘 됐으니까 그나마 좀 안심스럽게 했던 거지,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집회를 가라, 식당 같은 데도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뭐 유흥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간다든가 집회를 한다든가 커다란 일들로 인해서 결국엔 터지고 말았다. 특히 이번에 원흉이 된 데 같은 경우는 부동산 쪽으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게 알박기 하고 있잖아요. 재개발해서 딱 거기만 남았잖아요. 지칭은 안 하겠지만 500억 달라고 하는데 기사 보면은 이번에 큰 사고 터뜨려서 땅 500억 파는 게 아니라 500억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죠.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이 육박했다. 2차 팬데믹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나흘마다 1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 증가 속도가 늘어났다는 거죠. 아까 앞에 잠깐 다시 볼까요? 이거 확진자 증가 속도예요. 누적 아니죠. 증가 속도가 최근에 엄청나게 늘었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특히 어디? 유럽 쪽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확산세 증가하고 있다. 요즘에 가끔 가다가 기사들 나오잖아요. 스웨덴 집단 면역 성공 하면서 우리나라도 너무 막 가둬둬서 그렇다고 하고, 언론에서는 어떻게든 까내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댓글들 보면 뭐예요? 면역 성공한 게 아니라 약한 사람들은 피해보고 강한 사람들만 남아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또 아시아 쪽에 중국, 일본 확산세가 가파르죠. 대처하는 거 보면 뻔하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 확산세고 뭐고 간에 얘네는 숨겼을 것이다. 일본 같은 경우 뭐예요? 똑바로 안 했죠. 지들이 엄청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맨날 우리나라 까대지만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 뭐예요? 초창기에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보다 안 나왔다. 안 나온 이유? 검사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검사 받으면 확진자 수 쭉쭉 늘어나겠죠. 사실상 그 아베노 마스크 그딴 거 써봤자 막을 수가 있겠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장난 아니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더 위험한 게 뭐 때문에 위험해졌어요? 이번에 홈리스 대량 발생했죠. 집을 잃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노숙 같은 거 많이 하죠. 야외 활동 자제하라고 그랬는데 야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더라. 앞으로도 확산세가 증가할 수 있다. 거기다가 백신 나왔다고 하는데 러시아산 백신 믿을 거 못 되죠. 자료가 똑바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러시아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 일단 자료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1차, 2차 테스트 결과랑 3차 같은 경우는 나오지도 않고, 그러고서 백신이다 하고 내놨는데 사실상 세계적으로 인정 안 해주죠. 거기다가 지금 뭐 전염력 10배 변종도 나오고 있다. 바이러스 변종이 나온다. 백신을 만들어도 변종이 나오게 되면은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죠.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뭐 경제 다 회복된 것처럼 V자 반등한다는 이야기들 많고, 그게 문제였다. 청원 내용 보면은 시세 교란이라고 하면서 항상 뭐 위기론 조장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위기론 조장하고서 당장 위기고 우리나라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위험 상황이니까 조심해야 할 상황인데 사람들이 그런 경각심이 없으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라도 조심하셔라. 그리고 지금 같은 추세에서는 분명히 다시 터질 수 있으니까 터지게 되면은 굉장히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실물 가치, 특히 거품이 가득 낀 실물을 사는 것은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 거죠. 이제 2차 팬데믹 우려 나오고 있는데 감염 대책 등 부실하다. 의료인, 병상, 확진자 자가격리 바로 들어가야 될 수도 있다. 수능 관련 플랜 B도 협의 중이다. 얼마 안 있을 계약도 쉽지만은 않겠죠. 그때까지 더 번지게 된다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돼요? V자 회복 가능하겠어요? 2차 확산 발생하더라도 V자 회복처럼 보이긴 한데 21년에 3차 터지면, 하반기 완전 끝에 한 번 더 터지면, 그러니까 V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이때는 더 높게 나와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얘보다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V자 회복은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7월 신규 실업자 60만 명 돌파, 글로벌 위기 후 10년 만에 최대, 데자뷰죠. 늘 주장하지만 리먼 때는 이미 넘어섰다. IMF 때보다 더 위험한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IMF 때처럼 망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경제적으로 좀 많이 튼튼해졌고 그때처럼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거품만 키우진 않았을 거다. 거기다가 바젤도 1, 2, 3까지 나왔으니까 은행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대출해주진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연쇄 부도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문제는 우리나라는 리먼 이후 내수 시장을 키워야 하는 시기에 집값 뛰어가지고 경제 올렸죠. 상가, 오피스, 건물 다 올라가면서 부담은 늘어났고 소비는 더더욱 안 돌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아직도 수출 중심국인 우리나라는 더 위험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재계도 비상이다 지금. 직원들 다시 보내서 재택근무 시키고 있죠. 23일까지 진정 안 되면 연장되겠죠. 재택근무가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회사 인근 상권은 죽어나갈 수 있죠. 그리고 상인들 망연자실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서 2그릇에서 20그릇 정도 팔았었는데 약간 회복된 거 다시 줄었다. 의욕도 없다 이제. 자영업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증시 급락. 사실상 지금까지 오른 거 보면은 급락까지는 아닌데 코스피 같은 경우 꽤 많이 그래도 떨어졌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사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 주식 가치가 이 정도인데 지금 질병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떨어진 게 질병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이 줄어들죠. 당연히 그러면 회사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졌다. 그런데 회복되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그 이상으로 미리 산 거죠. 그러다가 2차 팬데믹 터지게 생겼다. 바로 빠지고 있죠 지금. 패닉 바잉이 아니라 패닉 셀링이 온다. 유로존도 최악의 성장률이다. 우리나라도 성장률이 굉장히 낮은데 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영국 얘네들이 더 심하니까 OECD 중에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2차 팬데믹이 V자 반등 발목 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미국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최고치라고 얘기했었죠. 홈리스 아까 얘기했죠. 계속 이렇게 홈리스 불만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 텐트나 천막 같은 불법 구조물을 설치해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불편 초래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 순이익 같은 경우도 얘기했죠. 고평가되었다고. 왜냐면은 주식은 질병사태 터지기 전 수준까지 다시 회복됐는데 문제는 여파로 순이익은 34% 감소했다. 3분의 1 정도 빠졌다는 소리죠. 코스피 기업들 성적표 상반기 전체적으로도 24% 정도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그 전 수준이 정상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4분의 1 정도는 빠져야지 그것이 정상가인데 그만큼 괴리율이 있다는 거죠. 물론 유동성 증가로 화폐 가치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지금 풀고 있는 유동성은 회수 가능한 유동성이고 현금으로 풀지 않는데 무슨 유동성 증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투하고 있는 거죠. 비투. 파산 릴레이 돌고 있다고 하죠. 하반기 기업 내고 중에 한 곳은 파산 신청 우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질병이 2차 팬데믹이죠. 세계 같은 경우는 경제가 2차 팬데믹이 터질 위험이고 질병 2차 팬데믹 터지면서 소비 감소되게 되면 지금 같은 추세에서 네 곳 중에 한 곳이 파산 신청 우려인데 터져버렸어요. 질병이. 진짜 이번에 확진자 엄청 많이 나오게 한 거기는 경제에 엄청나게 타격을 준 거죠.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도 브룩스 브라더스 전 세계에 500여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이 202년이나 된 기업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 세계적으로 질병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거기에 경제 위기가 하나 더 터지게 생긴 거죠. 파산 릴레이 계속 터지고 있죠. 시장을 탈선시키는 것은 미중 긴장이나 정치적인 갈등이 아닌 대규모 기업 파산이 위험하다. 대규모 기업 파산이 지금 터지게 된다. 근데 사실상 미중 긴장이나 정치적인 갈등이나 질병 문제나 시장을 탈선시킨다가 아니라 얘로 인해서 기업 파산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탈선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실상 근데 얘랑은 이게 아니라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죠. 미중 긴장 때문에 파산하는 기업들 생길 수 있죠. 중국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했는데 미국에서 이래버리니까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파산하는 경우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정치적인 갈등.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기업 파산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연준에서도 기업 유동성 자금 공급에 힘쓰긴 했는데 이야기했지만 유동성 언제까지 풀 수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동성을 너무 마구 풀던 것을 축소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거의 이제 보합세 갔다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유동성 너무 많이 풀리고 있고 유동성 장세 때문에 오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이 멈췄는데
지금 질병 충격에 세계 무역 13% 감소했다. 사실상 더 됐다고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타격 더 심하죠. 회의 연기했다가 무역 협상 취소 선포했다. 미중 무역 전쟁은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의 타격이 제일 크다. 왜? 얘가 무역수지 1위, 얘가 무역수지 2위인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죠. 그런데 취소 선포했어요. 본격적인 미중 무역 전쟁이 재개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중국 편 들어야 될까요? 아니죠. 왜냐면 나머지 나라들이 대부분 미국과 교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중국 너무 아나무인이죠. 이리저리 다 때려버리고 우리한테 유리하게 안 하면은 다 적 만들어버리니까 사실상 여기 붙는 길은 죽는 길이다. 그러면은 큰 시장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물론 여기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중국이랑 한번 싸우고 난 다음에 반중국 정서가 생겼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에 지원이 좀 들어가니까 친한 정서가 생겨나면서 삼성폰을 많이 쓰고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중국 완전히 포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론, 질병 지금 국내 2차 팬데믹 터졌죠. 지금 6일째 100명 넘어섰다. 어제는 근 300명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공포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공포심, 그리고 안전 생각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외부 활동 인원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해외적으로는 지금 최근에 확진자 추세 계속 증가하고 있었지만 급증했다 이번에. 그렇다면 세계적으로도 무역, 관광 감소는 이어질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러시아 백신 개발됐다고 여행주 산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더라. 결론적으로 둘 다 경제적으로 좋지 않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2차 팬데믹이 올 수 있다. 경제적 1차 팬데믹은 사실상 질병일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죠. 미중 무역전쟁 재개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더라 라는 점 기억하시고,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위험해지는데 주식이야 뭐 종목별로 얘기하듯이 뭐 언택트나 뭐 이런 게 뜰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 같은 경우도 제가 하지 말라고는 안 했죠. 얼마 전에도 한번 뚝 떨어진 적이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배우고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하지 말아라. 거품이 너무 많이 꼈는데, 거기다가 위기가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유동성 타령하면서 할 거냐. 가계가 위험도가 커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정책까지 계속 강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른다. 그리고 계속 웃기죠. 그리고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결론은 과거 리먼 때나 IMF 때를 봤을 때도 폭락이 왔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버티면서 영끌을 유도하면서 가격을 띄우는 것이기 때문에 터지면 그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죠.